자, 제가 그냥 그대로 화면 켜고 있는 건 뭐 이론적인 근거 내용이나 뭔가 해야 될 게 많지 않은 건 바로 이렇게 설명하고 컴퓨터를 가지고 같이 화면 보면서 볼게요. 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는 자, 우리가 과거에 이론할 때에 부가가치세 일반 환급하고 조기 환급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조기 환급할 때에 우리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253페이지 이야기했던 적 있죠? 우리 교재 보시면 253페이지에 일반 환급, 조기 환급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때 우리 조기 환급 대상이 우리가 영세율 적용받는데 0% 내구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없을 때에 우리가 조기 환급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사업용 설비를 신설 우리 혹은 취득 확장 증축할 때에 1월 달에 증축했는데 8월 달에 되면 그 환급되면 부담되어서 안 하겠죠. 그걸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는 조기 환급 해준다라고 했는데 이 2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환급을 받으려고 하면 지금 443페이지에 있는 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이거하고 관련이 되는 게 보시면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보면 자, 우리 부가가치 신고서에서 보면 세금 계산서 받은 고정자산 매입분 있죠. 지금 여기에 있는 11번 이거하고 신용카드 고정자산 매입한 거 이거하고 이 두 개의 금액이 들어가 있을 때도 우리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를 같이 제출해서 조기 환급 받고자 주로도 할 거예요. 자, 그럼 자, 얘 작성하는 거는 엄청 쉬워요. 그냥 쓰면 돼요. 근데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한번 나왔어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기면 이제 주식회사 미래산업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2기 확정분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회계 처리는 생략한다 적혀 있죠. 자, 첫 번째 뭐 10월 20일, 31일, 11월 20일, 12월 31일. 그럼 우리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를 먼저 열게요. 제가 왜 쉽다고 했는지는 딱 보면 몇 초 안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 얘 클릭해서 들어오고 2기 확정이 10월부터 12월. 자, 여기 들어오셨죠? 자, 첫 번째 우리 문제의 10월 20일 날 거래처 F2번 눌러서 김해세관. 이번엔 기계장치죠. 2번 기계장치 3천만 원이다. 자, 쉽죠? 제가 그래서 입력해 보면 그냥 이름 알 거라고 한 거예요. 그냥 보고 쓰시면 돼요. 다음 10월 31일 날 만촌철강 1번 건물 2억 6천만 원에 2,600만 원. 11월 20일 김해세관 기계장치 8천만 원. 12월 23일 날 만촌철강 구축물. 그냥 보고 쭉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이거는 우리가 직접 작성을 한 건데 원래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면 고정자산이라는 걸 컴퓨터가 인지를 해요. 그럼 그때 우리가 여기에 불러와줘야 되는데 안 불러와지는 게 있으면 위에 F4번에 불러오기라는 버튼이 있죠. 여기 눌렀을 때 여기 계정 항목 적혀 있는 것만 불러와줘요.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에 없는 다른 개정 과목들 있죠. 뭐 선박이라든지 시설 장치라든지 아니면 다른 무형 자산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당연히 고정 자산이니까 우리는 조기환급 받을 수도 있고 불러올 건데, 그럼 여기에 F2번 눌러서 개정 과목을 만들어 줘야 얘네들이 불러와지게 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만약에 뭐 개정 과목 분개한 걸 가지고 불러온다 그러면 여기 눌러서 안 나오는 것들은 여기 개정 과목 써주면 함께 불러와질 거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사실 이렇게만 하면 끝인데, 이건 조기환급을 뭐 3개월치도 조기환급해도 1월 25일 날 신고했을 때에 정기환급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인데 조기환급은 15일 이내에 해주니까 그래도 빨리 받을 수는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만약 그달 것만 가지고 갈 거면 10월부터 10월 이렇게 해서 11월 25일 날 10월 달 거 가지고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시험에 안 나온다고 제가 이야기하고 다녔었는데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던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기출 문제가 있어요. 653페이지. 회사는 288번 653페이지로 가고, 교재는 653페이지, 컴퓨터는 288번 반도전자. 자, 아래 2번이에요.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전부 다 1기 확정 기간 아니니까 얘를 전부 다 써주면 되겠죠. 얘는 세금계산서 받았고 불공인 거고, 근데 이게 상관없어요. 전부 다 써야 되는 거라서. 공장에 사용할 포장용 기계 구입하고, 얘 기계장치에 대한 거고, 얘는 차량 운반구에 대한 거고, 얘는 그냥 우리 비품 기타 자산에 대한 거네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에 와서 일기 확정인 4월부터 6월 4월 15일 날 한세 모터스에, 얘는 자동차죠. 3번 차량 운반구에 3천만 원. 4월 18일 한세 기계장치 2,500. 4월 30일 한세전자, 얘는 비품이니까 4번 기타 300만원. 그냥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자, 그 특이한 점은 없죠. 그래서 자, 얘 나오면 시험에 만약에 또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써주시기만 하면 돼요. 실제로 시험에 88회차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문제가 드러나와 있는데, 뭐 이 문제 가지고 뭐 어렵다 뭐다 이런 소리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보고 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445페이지로 와서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로 이제 수출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는 우리가 직접 수출을 할 때 하는 건데,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우리가 수출할 때에 수출 신고 번호가 없는데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입증을 하고 할 때 사용하는 서식이에요. 얘는 원래 일반적으로 수출을 하면 수출 신고 번호를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거는 그게 없는 경우에 우리는 수출 실적 증명원을 발급을 받아서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에 영세율로 수출했다고 이제 입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럼 이거 명칭을, 이 서식 명칭을 수출 실적 증명원이라고도 하고 수출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 신고서라고도 하고, 이 두 개 다 같은 명칭이에요. 자, 그럼 지금 이거에 대해서 단순하게 작성하는데 지금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자, 근데 지금 이 내용 보면 지금 수출 일자가 적혀 있는 게 이번에, 자, 우리 수출에 대해서는 공급 시기가 선적일이 공급 시기죠. 그래서 이날이 선적일이 되게 될 거고, 또 우리 수출 금액에 매입 금액 적혀 있는데 거래 통화가 JPY네요. 일본이고 300만 엔, 500만 엔. 그럼 지금 따로 돈 받았다는 말이 없으니까 우리 수출한 날 선적일날 환율인데 엔화는 100엔당 얼마다 하고 적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써줄 때는 1엔당 얼마다라고 써줄 거예요. 그럼 1엔당 1000원이고 얘는 1엔당 1엔당 얘는 10원이고 얘는 1엔당 11원이겠죠. 그리고 이 증빙의 날짜는 1월 20일이고 증명권자는 중앙은행장이겠네요. 자, 지금 제가 노란색 쓴 거는 우리가 사용할 정보. 자, 이거하고 환율들하고. 자, 그럼 이제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를, 자, 우리 맞죠? 회사 3005번으로 다시 돌아가고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 자, 얘는 2기 확정. 자,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이고, 자, 서류명은 우리 짧은 거 쓸게요. 위에 수출 실적 증명원. 발급자는 F2번에서 중앙은행 있네요. 발급일자는 아래 2021년 1월 20일. 그다음 선적일자는 우리 수출일자 적었던 거 따로따로 각각 해야 돼요. 2020년 10월 15일. 통화코드는 F2번 눌러서 1번이라고 쓰면 JPY가 되고, 환율은 100엔당 1000원이니까 10월 15일날 1엔당 10원. 외환은 300만 엔이고, 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한 정보는 없지만 한다면 얘는 16 수출에 1번 직접 수출일 때 쓰는 거죠. 즉 수출인데 수출 신고 번호 없을 때 이거 쓰는 거라 그랬어요. 16인 건 아래 부가세 유형이라 적혀 있는 번호 있죠. 화면 아래쪽 여기에. 다음 또 똑같이 그냥 엔터 치면 위에 따라 내려올 거고, 중앙은행 똑같은 날짜고 2020년 11월 20일 똑같이 JPY인데 우리는 1엔당 11원이고 외환은 500만 엔이죠. 16 수출이고 영세율 구분은 1번. 자, 지금 여기서 제가 말을 안 하고 그냥 갔네요. 자, 지금 제출하는 이 서식의 제출 금액은 이 금액이 맞죠? 지금 이 서식의 제출 금액은 이 금액이 맞는데, 근데 단기 신고 해당분은 지금 여기 선적일자가 이번 신고 기간에 해당하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신고 기간에 해당 안 하면 그냥 스페이스바 엔터 쳐서 지우는 거예요. 지금 얘는 신고 기간에 해당하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데, 만약에 신고 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서류에만 있어서 제출만 하게 되면 얘를 이렇게 지워버릴 거란 이야기예요. 근데 이번엔 전부 다 이 기간이 맞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지금 우린 여기까지만 하는데, 이것도 전표 처리 눌러가지고 앞에 네모박스 체크해서 전표 처리하면 이쪽에서 선적 일자로 해서 메인 매출 전표로 16수출로 분계를 보내버리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여기에 있고, 자,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얘가 지금 제가 직수출이라 그랬죠. 그럼 단기 신고 해당분이 합치면 8,500이죠. 지금 아래 단기 신고에 해당한 돈은 8,500만 원이죠. 얘가 직접 수출 16수출로 들어갈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작성을 한다면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에 영세율 기타에다가 방금 8,500만 원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부가가치 신고서의 기타가 증빙 없는 건데 직수출은 증빙을 안 해주잖아. 0% 과세 거래라고 증빙을 해주지 않는 거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써줄 거예요. 여기까지 하라 그러면 할 거라는 거예요. 맨 위에도 부가가치 신고서 해당 란에 입력하시오까지 적혀 있잖아요. 문제 얘가 적혀 있어서 그냥 가면 그 칸에 가야 된다고 같이 쓴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잘 안 나오는데, 반면에 잘 안 나오는, 지금까지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반면에 447페이지에 수출 실적 명세서를 가면, 자, 수출 실적 명세서는 또 얘는 간간히 나오는 서식이에요. 자, 그래서 자, 그대로 3005번 회사에 들어가 있으시죠. 자, 이 상태에서 수출 실적 명세서를 바로 클릭을 하면 수출 실적 명세서, 자, 우리 기간 2기 예정으로 7월부터 9월로 해서, 자, 들어오셨죠? 자, 방금처럼 수출 신고 번호가 없는 게 기타 영세율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은 여기에 들어오는 거고, 방금처럼 수출 신고 번호 없는 것들, 자, 수출 신고 번호 있는 건 이제 여기에다 쓸 건데, 당연히 선적일은 실제 선적일을 쓰겠죠. 그리고 통화 코드는 우리가 1번이라 그래도 US 달러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한 통화를 봐야 되지 거래 국가를 보면 안 돼요. 거래한 통화를 쓸 건데, 거래 통화, 거래 국가가 아니에요. 거래 통화. 자, 그럼 이 환율 있죠? 자, 환율이, 자, 지금 이 환율을 적용한 걸로 여기 원화 금액이 나오게 될 건데, 이 원화 금액이 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 표준이에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이라는 거는, 자, 우리 원칙은 선적일 기준환율. 근데 선적일 이전에 대가를 수령해서 원화로 환가했다면 환가한 금액이 되는 거죠. 기억나나요? 우리 과세표준 할 때 그 과세표준 적용이 그대로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결제해서 환가한 날의 환율이 선적일보다 빠르면 그럼 이 환율을 환가한 금액의 환율로 쓸 거고, 그게 아니고 미래의 결제일이라면 그냥 선적일 기준환율을 쓸 거라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여기 원화가 나오도록 이 금액이 메인 매출 전표의 과세표준하고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 자, 이렇게 입력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럼 우리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보고 주식회사 미래산업의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수출 시점 명세서를 작성하고 부가세 신고서에 해당 란에 반영하시오. 단 수출 대금은 모두 해당 국가의 통화로 직접 수령하였으며 거래처 코드의 입력은 생략한다. 자, 그럼 먼저 수출 신고 번호 있고 선적일 있고 대금 결제일이 있는데 보면 선적일이 더 빠르죠. 그럼 선적일이 더 빠르면 우리는 선적 시에 적용 환율이 선적 시에 환율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거를 자, 1번은 보면 선적일 대금 결제일 봤을 때 선적일이 더 빠르죠. 그럼 얘도 적용은 1엔당 9.2원 이거 그대로 쓸 거예요. 1엔당 써줘야 되니까 9.2원이겠죠. 그죠? 근데 다음은 또 미국 있는 게 9월 14일이 선적일인데 대금 결제일이 9월 10일 이날이 더 빠르네요. 근데 아래에 수출 신고 번호의 대금은 대금 결제일인 9월 10일 원화로 환가였다. 그럼 이날에 원화로 환가를 했네요. 그래서 환율은 이걸로 사용을 해야겠네요.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입력만 하면 끝이에요. 자, 수출 신고 시점 명세서로 와서 첫 번째 미국 거 수출 신고 번호 있죠. 020-10-07-013-85485 선적 일자는 2020년 8월 20일 뭐 이날이 공급 시기니까 자, 통화 코드는 수출액 앞에 달러라고 적혀 있죠. F2번 눌러서 미국이라고 쓰면 US 달러가 될 거고 환율은 선적일이 대금 결제일보다 빠르니까 선적일 기준 환율 1200원이고 외화 금액은 5만 달러다. 자, 거래처는 우리 생략하라고 적혀 있죠. 그럼 생략하면 끝. 자, 다음 우리 일본 거 선적일은 2020년 9월 1일 자, N화죠. 그럼 일본 환율은 1엔당 써야 되니까 9.2 금액은 100만 엔 거래처는 생략 선적일은 2020년 9월 14일 선적일은 무조건 그래도 그냥 9월 14일 선적일을 쓰는 건데 우리는 통화는 우리는 대금 결제일이 더 빠르니까 환율은 1200원으로 해서 22,000달러다라고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하면 자, 얘가 끝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외화 금액에 있는 이 금액은 지금 엔화 있다고 달러 있다고 섞이니까 의미가 별로 없죠. 그죠? 지금 100만 엔하고 5만 엔하고 뭐 이거 비교할 게 아니죠. 5만 달러랑 100만 엔 비교할 금액이 아니죠. 그죠? 사실 5만 달러가 훨씬 더 크잖아. 6천만 원인데 뭐 100만 엔 해봐야 1000만 원 안 되죠. 그럼 얘는 지금 의미는 있는 금액이 아닌 명목가액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외화 금액이라는 건 달러에나 이런 거 안 따지고 다 섞여 있는 거니까 의미가 크게 부여할 필요 없고 우리는 원화 금액만 정확하게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화 금액이 지금 우리 저장 버튼 누르고 얘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해당 란에 쓰라고 하면 얘도 당연히 직수출했으니까 수출 신고 번호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6번 칸에 이 금액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다음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길게요. 450페이지. (7700으로) 하시고 자, 당사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수출 시점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적혀 있죠. 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여기에 신고 일자는 얘는 필요 없는 거예요. 수출 신고 일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쓸모없는 정보예요. 부가가치세법에게 필요한 거는 산적일이 필요한 거예요. 얘가 필요한 거지 수출 신고일은 계속 알려주는 거는 전혀 쓸모없는 정보예요. 자, 그럼 이번에 신고하는 게 2기 확정이죠. 자, 처음 체크해 볼 게 이거예요. 선적일이 이번 신고 기간이냐. 얘 둘은 맞는데 얘는 내년이죠. 얘는 내년 1월이죠. 내년 1월이라서 얘는 이번에 안 하고 내년에 신고할 거예요. 얘는 내년에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럼 이 두 개를 쓸 건데 선적일 대금 결제일 봤더니 첫 번째 거는 선적일이 빠른데 두 번째 거는 결제일이 더 빠르죠. 그죠? 그럼 결제일에 적혀 있는데 자, 환율 보면 첫 번째 거는 선적일이 빠르니까 선적일 기준 환율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럼 10월 7일 날 1130원 가지고 하겠죠. 그런데 이 결제일자를 보면 11월 23일이 선적일인데 11월 20일 날 결제했다는 건 11월 20일 날 은행에서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로 환가해버렸다는 거죠. 결제일에 원화로 환가한 것으로 한다고 왜 적혀 있으니까. 그럼 이날에 원화로 환가했다면 우리 환가는 이 금액으로 하는 거잖아. 대고객 매입률로. 그죠? 환가 환율을 기준 환율로 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저도 알려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바꾸게. 달러로 우리 내년 되면 달러 내려요. 달러 두 개 계신 분들 빨리 정리하세요. 자, 되셨죠? 지금 환율 이거 두 개 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뭐 이런 환가 환율 안 하니까 결제한 환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줄 거예요. 근데 원칙으로 따지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책에서 이 책은 지금 원칙적으로 나와 있어서 이걸로 적은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아래 거 쓸 필요 없이 두 개만 쓰면 되고 결제 금액이 US 달러죠. US 달러. 자, 그럼 수출 실적 명세서에서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 가서
자, 수출 신고번호 020-1506-013-84086 2020년 10월 7일 통화코드는 미국 US 달러고 환율은 1130원 12,000달러고 회사는 LAT 주식회사다. 자, 하셨죠? 또 아래에 020-1506-013-84165 선저기는 뭐 결제 빨리 하더라도 선저기는 선저기일인 거고 그대로 US 달러고 1140원 23,000달러 LAT 주식회사. 자, 이렇게 작성하셨나요? 자, 작성하셨으면 일단 저장 한번 누르고 자, 이번에 이것 좀 볼게요. 자, 수출 시점 명세서에서 이걸 메인 매출 전표로 보낼 수도 있고 메인 매출 전표에서 수출 시점 명세서로 불러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보내고 불러오는 거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우리 시험에서 두 군데 다 써라는데 여러분 편리한 걸로 보내든지 불러오든지 둘 중 하나를 먼저 하시면 되니까 두 개 다 보여드릴게요. 안 해도 돼요. 시험 때 안 하고 그냥 다 써도 되는데 그냥 불러올 수도 있고 하니까 자, 앞에 네모박스 두 개 체크하시고 앞에 네모박스 쓰시면 체크되죠. 여기에서 F4번 전표 처리를 클릭하시고 기다리면 뜰 거예요. 두 개 떴죠. 그러면 오른쪽 우측 아래에 확인 버튼 누르시고 자, 그리고 사실 우리 두 번째 거는 돈을 받은 거라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냥 편하게 일괄분기해서 전부 다 외상으로 일단 클릭할게요. 그리고 얘라고 하면 일단 분계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다음 전표 처리 클릭해서 얘라고 하면 메인 매출 전표에 전송했다고 뜨죠.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이 수출 시점 명세서의 내용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가서 방금 선적일 10월 7일자를 가면 얘가 오른쪽에 수출 실적 명세서에서 왔다고 표시가 나오면서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수출 신고 번호도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세율 구분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럼 영세율 구분을 여러분이 1번 직접 수출, 대행 수출 포함으로 여러분이 써주셔야 돼요. 자,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제 거꾸로 좀 볼게요. 자, 12월 29일 날, 자, 이번에 12월 29일로 가보세요. 16 수출로 하고 그냥 1,000,000원이다 라고 쓰시고 거래처는 LAT 주식회사 영세율 구분. 자, 수출 신고 번호는 우리 지금 그 문제에서 안 쓴 세 번째 거 있죠. 내년 신고 기간이라서 안 쓴 거. 자, 이걸 여기에다 쓸게요. 그리고 분계는 2번 외상이라고 해서 자, 가상으로 하나 만들었어요. 쓰셨죠? 그러면 이번에 거꾸로 수출 실적 명세서에서 위에 전표 불러오기라고 있죠.
전표 불러오기 클릭하고 얘라고 한 후에 조금 기다리면 지금 매일 매출 전표인 얘가 있는데 수출 시점 명세서에 없는 건수를 얘가 체크해 줬죠. 그죠? 자, 얘를 확인하시면 이제 여기 아래에 들어왔을 거예요. 아래 금액이 들어왔죠. 근데 얘 단점이 뭐냐면 내가 다시 그냥 얘 쓰면 다시 금액이 다시 돼야 되니까 둘 다 불편함이 있어요. 매일 매출 전표에서 이쪽으로 불러오든 여기서 매일 매출 전표로 보내든 이거 어떻게든 둘 다 완벽함은 없으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뭐 마음에 드는 곳에 마음에 드시는 방법을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뭐 꼭 이거 안 쓰고 둘 다 작성해도 되고. 자, 그럼 이제 얘네들 작성하는 형식으로 기출 문제를 볼게요. 자, 595페이지. 회사는 282번. 자,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 2020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수출 시점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명은 입력하지 말 것. 일단 선적일이 전부 다 1기 확정 기간 아니니까 문제는 없고, 자, 상대국은 일본, 미국, 영국인데 수출액을 보면 엔화 그리고 달러를 쓰고 있죠. 자, 그럼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인데 선적일이 더 빠르네요. 그럼 이날 환율 쓸 거고, 미국은 환가일이 더 빠르네요. 환가일 환율을 쓸 거고, 영국은 선적일이 빠르니까 선적일 환율을 쓸 거네요. 이것만 판정하고 쓰면 끝나죠. 4년짜리라서 그렇게 어려운 거 들어가 있을 건 없어요. JPY와 US 달러, US 달러. 자, 그럼 수출 시점 명세서로 가서 기간 1기 확정이 4월부터 6월. 첫 번째 신고 번호. 자, 엔화는 100엔당이니까 1엔당 하면 9.94가 되죠. 위안은 30만. 하셨나요? 막상 보니까 보고 입력만 하면 되죠. 그죠? 자, 얘는 이렇게만 하면 이번 문제 끝이에요. 자, 하나 더 있어요.
풀어봅시다. 자, 642페이지 287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수출 신고 필증의 일부 자료와 선적일 및 환율 정보이다. 제품 매출에 대한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위한 수출 시점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지금 이번에는 우리 수출에 관련된 거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수출 시점 명세서 작성하는 두 개가 문제죠. 그래서 5점짜리로 준 특이한 형태였어요. 자, 수출 신고 번호도 있고 거래처, 수량, 단가, 직수출, 결제 금액 적혀 있는데, 자, 우리는 결제 금액 얘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수출 신고 일자는 우리한테 필요 없는 날짜고, 선적 일자 당연히 중요하고, 그럼 환율은 우리는 선적일 기준 환율로 사용하면 되겠네요. 사실 수량 150개에 개당 300달러니까 45,000달러겠지, 결정 금액은. 그죠? 얘서 얘 곱한 게 얘죠. 자, 그럼 이제 정보 다 봤네요. 자, 우리 결제 조건은 적재일로부터 35일 후 미래 받을 거예요. 자, 그럼 저는 그냥 메인 매출 전표에 써서 그리로 보내든지 아니면 두 개 따로따로 쓰든지 할게요.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가서 선적일 날짜 12월 15일날 16 수출이고 ADAS A1 뭔지 모르지만, 자, 수량은 150개, 단가는 300원인데 300달러인데 한 개당 환율이 1210원이면 36만 3천원이네요. 자, 지금 저처럼 이렇게 써도 되고 수량 단가 안 쓰고 그냥 얘 45,000달러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환율 1210원 선적일 환율하면 이 금액 나오죠. 이 금액만 들어와 있으면 돼요. 꼭 개당 수량 단가 얘네는 채점 기준 아니잖아. 그죠? 이 금액만 나오면 돼요. 자, 거래처는 GA, 영세율 구분은 1번 직접 수출, 대행 수출 포함, 영세율 번호, 수출 신고 번호 010-05-23 한둘셋넷다 102. 자, 분계는 2번 외상. 하셨죠? 자, 그럼 이제 얘는 작성이 끝났고 수출 시점 명세서도 작성하라 그랬으니까 얘는 2기 확정 거 해야겠네요. 10월부터 12월이고 방금 거 불러오고 싶으면 전표 불러오기 눌러도 되죠. 누르면 방금 얘 한 개 있는 거 체크되어 있고 확인하면 들어오는데 시원찮은 이유는 여기 통화 코드 쓰고 환율이 1210원이라고 쓰는 순간 뒤에 원하는 다시 사라질 거예요. 그럼 여기에 다시 45,000달러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쓰고 저장하시면 이번 문제까지도 끝나는 거예요.
이번 문제까지. 자, 이게 우리 수출 시적 명세서를 작성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이제 신용카드 매출연표, 손해명세서 하고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